최근 우리 사회에 대립과 혐오가 적지 않게 퍼져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약자를 차별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KBS는 올해 이 혐오와 차별 문제를 꼼꼼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만연해진 혐오의 실태를 박찬 기자가 전합니다. 여성 수만 명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불법 촬영물 수사가 편파적이라며 항의하고 여성 인권을 외쳤지만 남성을 혐오하는 일부의 목소리가 빛을 발하게 했습니다. 남성들은 남성들대로 집회의 취지를 살피기보다 조롱에 치우친 시선을 보냈습니다. 여대 안에서 자신의 알몸 사진을 찍어 공개한 남성에 항의하는 여대생들도 오히려 비난을 받았습니다. 성범죄가 실제로 일어난 것도 아닌데, 성폭력이 일어나거나 이런 게 아닌데 뭘 그렇게 유난 떠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여대는 이래서 믿고 걸러야 된다. 여대 없애야 된다. 온라인상에는 여성과 여성의 몸을 비하하는 표현이 넘칩니다. 남성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난민 인정을 해달라며 단식을 한 이집트 출신 자이드 씨에겐 이유 없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Muslims are terrorists. This is very famous. Egyptians are fake refugees. All Arab men are harassed. We harass the girls here. Actually, this repeated all the time. 난민을 바라보는 두 시선은 비난과 대립으로 부딪혔습니다. 일부 정치인과 유명인사들이 소수자 혐오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담배 피우는 것보다 훨씬 더 인체 유리한데 이거 한번 맛을 들이면 끊을 수가 없다고. 자극적인 혐오 표현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동영상도 등장했습니다. 사회를 빈혈시키고 균열시키고 또 국가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굉장히 아주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갖고 있는 사회에서 사라져야 될 그런 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새 우리 사회는 혐오가 시장, 산업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이러한 혐오가 확산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혐오와 차별에 관해 KBS가 실시한 조사에서 그 원인을 물었더니 39%가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를 꼽았습니다. 또 방송과 신문의 보도 탓이라는 답도 22%에 달했습니다. 혐오와 맞닿아 있는 차별에 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요. 이 소수자를 존중하지 못하는 병폐인 차별.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학력에 따른 차별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1살 이은하 씨는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곧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배우고 나중에 대학을 다시 가든지 아니면 그냥 더 열심히 해서 메꾸자. 하지만 이내 벽에 부딪혔습니다. 일을 잘해도 실수를 해도 고졸 꼬리표가 늘 따라붙었습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좀 나을까 싶었지만 그마저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고졸은 여기까지 딸 수 있고 얼마 이상부터는 막 학위가 필요하다. 고졸로서는 제 꿈을 이루거나 뭔가 같은 라인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경쟁을 하는 게 저는 지금 솔직히 불가능해 보여요.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 같은 학력, 학벌에 의한 차별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로 꼽혔습니다. 장애인과 세대, 성에 따른 차별이 비슷한 수치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험한 차별로는 남성은 41%가 학력, 학벌 차별을 꼽아 가장 많았습니다. 여성은 성차별이 압도적이었지만 학력, 학벌 차별이 2위였습니다. 학력 차별은 곧 임금의 차이입니다. 고졸자보다 대졸자는 1.5배, 대학원 졸업자는 2배 많습니다. 대졸자도 대학에 따라, 같은 대학이라도 출신 고교에 따라 기득권은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당사자가 돼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선명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사회의 신분제도가 어떤지 정말 몸으로 느껴요. 열정과 능력을 믿는 젊은이들은 오늘도 차별 없는 사회를 꿈꿉니다.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좀 해주면 사실 좋겠고,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거를 좀 기업에서 좀 많이 헤아려줬으면. 우리 사회는 과연 공정한가? 밀레니얼 세대는 묻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8일과 19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전화 면접해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2.8%,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그렇다면 혐오와 차별 없이 더불어 함께 사는 성숙한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웃들과 함께 실태와 해법을 고민해봤습니다. 엄진아 기자입니다. 평범한 이웃, 대부분 한 번쯤 아팠던 경험을 말합니다. 성별과 나이, 계층을 떠나 그 누구라도 편견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연금충이다. 벌레 충자 붙어서 일도 안 하면서 연금에 의지해가면서 산다. 그런 나라의 재정을 바닥내는 사람들이다. 제 눈을 보고는 모든 분들이 저 응원한다라는 얘기를 항상 해주시는데 온라인이라는 공간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악플들이 이렇게 달리는 걸 봤어요. 누군가 쉽게 뱉은 말이 가시처럼 박히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외국인이니까 내내 공부 못한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아이가 듣고 와서 엄청 속상해. 청소년 사이에선 특정 집단을 헐뜯는 신조어가 일상입니다. 유행어처럼 그냥 10대다 하면은 그 10대를 떠올리기 전에 그 10층이 이렇게 그 특정한 세대를 표현하기도 하고. 안 쓰면은 너 문찐이냐 이런 식으로 또 문화 찐따냐 이런 식으로 애들 너 무시 안 당하려고 아니야 나도 그 말 알아. 혐오와 불신은 주로 약자, 소수자에게 향합니다. 자기 생존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기도 그것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있고 매달리고 있는데 어떤 제도적인 지원은 약자한테 더 가려고 한다 그러면 막 달려드는 거죠. 이 복지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청년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게 사회적인 해악이다. 혐오와 차별이 부쩍 심해지는 건 저성장이 불러온 무한 경쟁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에 따른 박탈감이 공격성과 경계심을 높였다는 겁니다. 불안감이나 분노를 소수자나 타자한테 터뜨리면서 해소하는 것이 간편하니까 결국 이제 사회로 인해서 발생한 분노를 엉뚱한 곳에 돌리면서 동심의 선,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이 잠깐의 불편, 거쳐가는 순간일 뿐입니다. 친구랑 지내면서 불편하거나 싫었던 적 있었어? 네. 미워하면 마음도 나빠지고 그러니까 친구를 좋아하면서 사랑해야 돼요. 친구랑 사과를 하면 마음이 풀려. 마음에 품은 혐오와 차별은 보이지 않는 폭력이 되고 언젠가 나에게 되돌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좋게 너 좋아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나쁜 말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네가 다른 걸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겨내라고 항상.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라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다른 사람들 혐오하는 방식으로 잘할 수도 있거든요. 이번 KBS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3%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